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말 황금 비결, 바로 에너지를 더 잘 공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산에 가도, 똑같이 영화 드라마를 봐도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데 있어서 약 50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1000배에서 5000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에너지 영향을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다르게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무너무 좋은 체험을 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갔다던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오늘 놀았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취향 저격인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던가, 그 모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에너지 흡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공급 더 잘 받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이 매개체, 즉 나를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이 대상이 주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자각하고 손에 꼽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이라는 매개체를 만났어요. 자, 이 유럽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헤헤헤 유럽 여행 좋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를 많이 받는 방법은요, 이 유럽 여행에 가서 내가 뭘 얻을지,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지를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유럽 여행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미지 어때요? 자유롭게 채팅을 써주세요. 여러분들 채팅을 많이 쓸수록 이 예시는 더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화시민이 된 느낌, 아름다운 풍경, 여유로움, 고풍스럽다, 그쵸? 리치한 느낌, 내가 막 어떤 성에 가면 나는 되게 지금 교양인으로서 유적들을 탐구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난 귀족이었다면 어떨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늘이 아름답고, 왠지 파리에 가서는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에세이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외국인들이 주는 느낌이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죠. 나는 사실 토박이고 유학도 안 갔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유학을 온 학생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국제연애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로마의 휴일이라던가 이런 내가 봤던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온 그런 주인공 같은 로맨스를 잠깐 여기서 하면 어떨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약간의 그런 설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게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지구는 넓다,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탐구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봐야지, 그리고 이 유럽 여행은 그 시작점 중에 하나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유럽 여행에 가서 이 유럽 여행에서 내가 느낀 설렘과 로맨틱한 거리들의 분위기를 내가 어떤 노래로 작곡을 해가지고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들려줘도 좋겠고, 거기서 버스킹을 해보면 어떨까? 버스킹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낯선 나라에서 어차피 아무도 다 모르니까 내가 여기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또는 내가 평소에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나만의 테마를 만들어서 내가 인플루언서야 라는 컨셉으로, 또는 나는 사진 작가야 라는 컨셉으로 괜히 막 친구나 동생의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확 찍고 프로페셔널 작가다 이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만의 여행 에세이를 써보면 어떨까, 나는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앉아가지고 막 노트북을 뭐라고 뚱땅뚱땅 거려. 그러면서 멋있다, 이 아름다운 고성에서 일기를 쓰는 나 자신 완전 프렌치 그 자체야, 이러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취준생이야, 몇 달 동안 알바를 해가지고 유럽을 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나 자신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한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얻어야겠다. 왜? 유럽은 멋지잖아, 낯선 나라잖아, 뭔가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영감을 얻을 수도 있잖아, 일단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여러분들이 보면 대충 느낌이 나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원하는 어떤 에너지, 내가 얻기를 원하는 해답들, 그런 것들과 내가 가는 공간, 내가 이 가는 여행지를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이 여행에서 나는 결국에 이런 해답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이 여행지 특유의 분위기를 나는 얻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이너인데 이 유럽 여행에 가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디자인적인 영감을 얻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겠어, 무조건 귀국할 때까지 만들 거야. 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목적이 있죠. 그럼 그때부터 여행을 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관 짓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찍을 게 많아. 왜 찍을 게 많을까?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고 행복하면 다 저장하고 소유하고 싶으니까. 이 순간을 소유하고 싶어서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계속 카메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카메라를 계속 들이댄다는 거는 그만큼 저장하고 싶은 순간이 되게 많고, 한국에서 맨날 보는 하늘인데 거기서는 하늘이 굉장히 달라 보이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요소들만 뽑아야 돼요. 그리고 연성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영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이미 코드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어떤 목적으로 얻어내고 말겠어 라고 처음부터 자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만 아무거나 보고 막 좋다 좋다 이게 아니라, 빵 하나를 먹더라도 그냥 와 빵 맛있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나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어서 마침 여행을 갈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다른 유럽권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식당을 메뉴들을 구성하고 식당을 인테리어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내가 이거랑 똑같이 만들지는 않겠지만 영감을 받기에 아주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 빵 맛있다 이게 아니라, 빵은 이렇게 데워주는구나. 빵 메뉴는 이렇게 해놨네. 빵을 팔 때에는 이런 쇼케이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DP를 해가지고 팔고 있고, 이걸 한국에 적용한다면 이 부분은 가져오면 좋겠고 이 부분은 빼면 좋겠다. 자, 똑같이 빵집에 갔는데 완전히 달라요. 에너지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은 난 몰라. 난 내가 어떤 욕구가 있겠지만 그런 욕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욕구가 뭔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난 이 에너지를 원해. 니들이 맞춰. 난 이 에너지를 원해. 유럽 여행 네가 맞춰. 유럽 여행 안에서 나 다 뒤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에너지 얻어낼 거야. 나 놀이공원에 갈 거야. 나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니까 놀이공원 네가 맞춰. 놀이공원이랑 완전 뜬금없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난 이 안에서 영감 받을 거니까. 어쨌든 난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 받을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얻기 원하는지를 미리 한 가지 이상, 가급적이면 2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정신 사나워요. 그래서 2가지 정도. 어떻게 2가지를 고르시냐면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돌파구. 2번째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얻었으면 좋겠는 플러스적인 아이디어, 영감, 내가 나아가야 되는 미래의 방향, 이런 것들. 그래서 그 2가지 포커싱 하는 부분들을 굳이 에너지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에너지를 돌파할 수 있는 해답과 플러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이 2가지를 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순서는 보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느끼고 영감을 받을지를 두루뭉실하게든 구체적이든 틀을 잡으세요. 그리고 자꾸만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와 좋다 헤헤 이게 아니라,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냥 구경꾼 모드로 와 좋다 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야, 난 지금 이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어야 되니까 이 필터링으로 볼 거야.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사물을 보거나 인물을 만나거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것들의 좋은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놔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번째는요. 이 첫 번째에 여러분들이 세팅했었던 그 틀이 있죠. 그것 외에 다른 것에는 집중하지 마세요. 즉, 영화 보면서 옆자리 사람하고 사담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목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에만 집중하시고, 그 외에 부정적인 에너지들, 이 사람이나 이 여행이나 이 소설이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열등감, 수치심,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세요. 올라오면 느끼지 마세요. 외면하세요. 너 이따가 이러면서 난 이걸로부터 좋은 에너지만 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결정했거든. 이러면서 여러분들 미루는 거 잘하잖아요. 감정 외면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명확하게 틀을 잡아놓고 그 외 나머지 것들에는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고 안 들려. 내가 이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얻길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열심히 사는 바람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자기 사업을 하는데 끝없이 발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사업적인 얘기를 막 나누면서 그런 에너지를 받고 싶어.
나도 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 만약에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친구로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애 관계가 직장 생활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에너지만 열심히 느끼고 공명하고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또 그걸 좋게 풀어내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어떻고 저떻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참 애가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다채로운 존재고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측면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할 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 기준에 따라서 옳은 사람인지 그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좋은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지 또는 이 사람이 주려고는 안 했어. 근데 내가 받아버려. 그럼 무조건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확실히 알겠죠.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게 서로에게 즐겁겠다 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가 아닌 다른 부정적인 에너지가 공명할 만한 상황에서는 그 사람하고 안 어울리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일적인 얘기들을 하기엔 너무너무 좋은데 같이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였어.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은 출중한데 사교성이 안 좋아가지고 말을 되게 틱틱거리면서 해. 그것도 나처럼 친한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한테는 막 기싸움하고 막 이런다고 해봅시다. 그런 자리에 데려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 자리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좋지 않은 에너지 공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에너지는 공명을 하면서 증폭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관계를 맺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1대 다수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들과 똑같은 에너지를 원했을 때 그 에너지가 올라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안에서 공통분모가 되는 에너지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어울려서 놀면은 미라클 포유 같은 이런 카페라던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 얘기는 없어져요. 공통분모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서 어떤 좋은 에너지를 얻기 원한다면 1대1 관계가 가장 좋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꼭 면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온 어떤 매개체가 되는 영상, 글,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 잘 공급받기 위한 방법 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음을 여세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열린 선입견 없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마음을 여세요. 이건 어떻네 저떻네 얘기하기 전에 일단 느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아, 이 여행지는 나에게 설렘을 줄 거야. 이제 찾아보자. 무엇이 날 설레게 하는지. 이래야지 아 별로네 이러면은 설렐 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인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입견 없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이게 진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크라 센터는요, 특히 심장 차크라 센터는요, 뭔가 외부에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대상을 목격하면은 여기로 느끼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로도 느끼고 판단하지만 여기로 느껴버려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은 데미지를 받다 보니까 이 심장 차크라 센터에 어떤 두꺼운 보호막 같은 것들을 본능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방비하게 타격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음의 껍질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명상을 할 때 아주 가끔 해드리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에너지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천천히 벗겨집니다. 그것들을 열어버립니다. 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게 있는지 모르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걸 완전히 열어버리면 느껴지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해놨던 방어 기제들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안전한 순간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여행지라던가 어떤 예술작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게는 정말 마음껏 개방해도 되죠. 마음에. 여러분들이 뭐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 껍데기를 다 벗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여린 속살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정말 적나라하게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 대상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설레게 하고 내가 얼마나 그 에너지를 간절히 원하고 그 에너지가 되고 싶은지 그 순간 연결이 됩니다. 직방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어느 정도로 심장이 뻐근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뻐근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짜릿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환희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에너지를 가득 받아서 무한대로 증폭시키고 있는 작업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물론 민감할수록 더 잘하시고요. 평소에 감정 정화를 많이 하신 분들이 더 세게 느끼시고요. 육체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누구나 조금씩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에너지면 그냥 내가 갖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느끼면서 그 행복감을 만끽하면 돼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순간을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루틴으로 만들어서 한 달, 2달, 3달 지속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24시간 내내 그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호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안에 어떠한 시그널이 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내보냈던 파장에 대한 끌어당김이랄까요?